여기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입니다. 이곳은 원래 1960년부터 2009년까지 국립보건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이 있었던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5년부터 서울혁신파크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로 5살이 된 서울혁신파크는 28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혁신가들의 베이스 캠프인 미래청과 상상청, 혁신가들의 실험 공간인 특성화동, 혁신가와 시민의 창의공원인 야외공간, 세대 공간으로 구성된 청년청과 50플러스 서브캠퍼스 등 235개 입주단체에 1,5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교육 컨설팅, 환경생태 에너지, 건축공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서울혁신파크 5주년 기념 영상 자료를 보고 갈까요? 서울혁신파크 5주년 하이파이브 서울혁신파크. 사회 혁신을 위해 더 높이 뛰고 더 넓게 달려온 5년. 상상과 현실의 손뼉이 마주치는 공간. 5년이란 시간 동안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고 실험해온 사회 혁신가들의 놀이터 서울혁신파크. 무한한 상상만큼 파크도 더욱 풍성해지고 사회 혁신가들은 파크를 누비며 다양한 공간에서 꿈을 키우고 시민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모두의 공원 서울혁신파크. 지속가능한 지구를 꿈꾸는 전세계 30여 개국과의 월드와이드 네트워킹. 국내외 미디어와 온라인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서울혁신파크에 대한 관심과 호응. 파크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달려온 서울혁신파크의 1825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것. 사회혁신 주체가 모여 혁신의 숲을 이루고 함께 가꾸어가는 서울혁신파크. 그나저나 오늘 우리가 가봐야 할 마을기술센터 hen즈는 어디에 있을까요? 와우, 여기 있었네요. 자, 지금부터 서울혁신파크 제작동에 있는 마을기술센터 hen즈를 알아볼까요? 계단을 올라가니 태양광 전지판과 자전거 등이 눈에 띄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온갖 기계와 물건이 가득 쌓인 실내에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작업 중이시네요. 오잉?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기술센터 hen즈에서 적정기술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박범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정기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적정기술은 쉽게 얘기하면은 적당한 기술, 적정한 기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LED 스탠드 같은 거를 시장 같은 데서 아니면 대형마트 같은 데서 사면 여러분이 분해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들 수도 없죠. 그렇죠. 고치는 것도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LED 스탠드예요. 뒤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고쳐 볼 수 있고 그런 게 이런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스탠드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에너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간단하게 아이템들을 여러분한테 몇 가지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태양광 전지판인데 여러분 태양광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태양광 전지판이고 얘는 빛이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요. 언제 전기를 만드나 궁금했죠? 자, 이렇게 들면은 불이 들어오죠. 보일까요? 이렇게 가리면은 불이 꺼지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자, 이것도 태양광 전지판인데요. 여기다 햇빛 같이 한번 비춰볼게요. 비추면은 분수가 올라옵니다. 멀리 떨어지면 분수가 줄어들고 가까이 간 분수가 다시 올라가죠.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이걸로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여름에 덥죠. 선풍기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선풍기를 연결해서 역시 햇빛을 비춰주면은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선풍기를 들고 다니면서 셀카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요. 전기자동차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기자동차 많이 들어봤을 텐데 문제가 있어요. 충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얘는 전기자동차에다가 태양광 전지판을 붙여봤어요. 실제로 이런 자동차가 나온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충전하면서 달릴 수 있는 전기자동차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것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는 핸드폰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앞에 달린 로더를 가지고 축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정해 볼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건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이 몸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 몸으로 전기, 우리 몸으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발전기예요. 발전기를 가지고서 선풍기를 돌리는 거 해볼 건데, 선풍기를 이렇게 하면은 돌아가죠. 그렇죠. 세게 돌릴수록 빨리 돌아가고 천천히 돌릴수록 느리게 돌아가죠. 그렇죠.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랑 다르게 우리가 움직인 만큼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하나를 더 만들어 봤는데, 줄넘기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권도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해요. 만들 때 많이 한 것 같아요. 얘를 돌리면은 발전이 돼요. 여기 안에 모터라는 모터, 발전기가 들어있어서 돌리면 발전이 되는데,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저장이 돼요. 선풍기를 꽂으면은, 우리 줄넘기 하면 덥죠. 선풍기를 꽂으면은 바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막 더워. 근데 딱 꽂아서 시원하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역시 얘도 USB 포트가 있어서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직접 운동을 한 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핸드폰도 충전할 수 있고 선풍기도 쐴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고요. 이제 밖에서 한번 더 큰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나가 보실까요? 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엄청 큰 태양광 전지판이 있죠. 얘는 50W짜리예요. 아까 거 설명 안 했는데, 아까 그 조그만 거는 5W짜리고 얘는 50W짜리니까 몇 배? 10배 차이가 나죠. 각각 10배씩 차이가 나죠. 얘는 핸드폰을 10개 정도는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분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분수가 나오고 있는데 되게 조그맣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보면은 해가 잘 안 떴죠. 해가 약할 때는 이렇게 아까 봤듯이 약하게 나오고, 해가 세면 얘도 2, 3m씩 올라와요. 그래서 이따가 뭐 자전거 온도 에너지로 보여드릴 때는 더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전지판을 가지고서, 그렇죠, 전기를 따로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물이, 그렇죠,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서 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자전거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줄넘기 돌아가는 거 봤죠? 줄넘기랑 선풍기 돌아가는 거. 얘도 역시 자전거고, 뒤쪽에 잘 안 보이지만 자전거 발전기가, 그렇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발전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타듯이 자전거를 타면은 뒤에 물이 이렇게 옆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타서 얼마나 올라오나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자전거를 너무 오랜만에 타는 것 같은데 돌리면은 분수가 엄청 높게 올라가죠. 역시 얘도 약하게 하면은, 그렇죠, 약하게 하면은 천천히 올라오고, 세게 돌리면은 엄청 높게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뭐 물을 푸고 싶다, 어디서 막 물을 푸고 싶다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수중 모터를 연결하면은 뭐 여기 있는 물을 열로 여러분이 뭐, 그렇죠, 자전거 같은 걸 가지고서도 물을 옮기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만들어진 걸 한번 봤죠. 그래서 아까 태양광 전지판처럼 전기를 많이 만들고요. 근데 역시 핸드폰 여러 개를 충전할 수 있을 만큼 전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안에서 봤던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빛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걸 한번 해봤고요.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예,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되게 다양하게 이용해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헨지란 이름으로 그 에너지 적정 기술을 교육하는,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그 적정 기술이라는 말은 조금 어렵기도 한데 저는 자전거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 뭐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거 타기도 하지만 근처를 다닐 때는 자전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게 적정 기술인데 적정 기술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꽤 유용한 도구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기후변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걸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유롭게 일하는 스타일인데요. 저희는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뭐 문서를 만들기도 이런 거 하지만 또 직접 뭘 만들기도 하고요. 새로운 걸 개발하기도 하고 이래서 매일매일 일상이 좀 다르긴 한데 앉아서 일하기도 하고 직접 내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 만들기도 하고 또 나가서 뭐 교육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헨즈는 2014년에 생겼고요. 지금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런 활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생소한 말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적정 기술이라는 말도 제가 아까 자전거라고 설명했는데 쉬운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생활 기술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마을이나 공동체에서 쓰이는 기술 이런 거를 저희가 조금 복원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술을 하자라고 해서 마을 기술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런 걸 좀 나누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마을기술센터 헨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시골 학교에 갔을 때 되게 이제 분교였는데 한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한 20명 안쪽인 이런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아까 보여드린 분수라든가 햇빛 분수라든가 태양광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쏙쏙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저희가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개발하고 좀 밤을 새기도 하고 어려움을 좀 겪기도 하면서 좀 해결해 나갔던 사례들 이런 게 기억이 남고, 그리고 은평 지역하고 이런 관련된 거는 저희가 은평 진로센터랑 학생들이랑 이런 직업 체험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끔 찾아와가지고 저희 범준 선생님이나 헨즈를 기억해 줄 때 이럴 때 되게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양상이 다르긴 한데 한 4월에서 12월까지는 좀 되게 바쁘고요. 그리고 겨울에 조금 한가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동안 1년을 좀 돌아보고 좀 새로운 걸 좀 개발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헨지란 이름으로는 7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역시 또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좀 적정기술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자격 조건은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당장 쓰는 전기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책임지거나 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는 무엇일까? 이런 관심과 고민이 있다면 저는 그게 좀 자격은 충분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들기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거에 좀 관심이 있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를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뭔가 고치는 거를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서비스센터 같은 데 가서 고쳐왔을 때 기쁨 이런 것이 제 어릴 때 좀 기억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무언가 고장났을 때 좀 뜯어보거나 그래서 좀 고쳤던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런 게 좀 기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때 저는 이런 환경이나 에너지에 좀 이렇게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러한 두 가지가 좀 적절히 결합해서 20대 후반부터 이런 적정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걸 좀 교육을 하다가 본격적인 사업으로는 헨지란 이름으로 한 40대쯤에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그 기후변화에 대한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코로나 말고도 올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고요. 지구가 왜 뜨거워지냐면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를 저희는 좀 소개하고 찾고 이런 거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식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방법, 또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산업적으로는 제가 이제 태양광에 대한 소개를 했더니 이제 그런 거를 더 뭐 기업체들에서 더 알려달라는 이런 수요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는 그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좀 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저희처럼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직접 내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거를 되게 무겁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 문제를. 근데 저는 저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는 좀 재밌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무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나도 즐겁고 주변 사람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서의 일을 이런 에너지 적정 기술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즐거우면서 의미 있는 일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면, 오늘 이제 적정 기술이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들어봐서 근데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근데 제3세계를 돕는 그런 기술로서 그 적정 기술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 적정 기술이라는 게 우리 지역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기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 이런 측면에서 내가 당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게, 발명과 적정 기술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발명가들은 기존에 어떤 사례가 이미 있으면 자기가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거든요. 이미 이런 사례가 있네? 적정 기술은 이게 오픈소스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덧대서 보완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3세계에서 유용했던 적정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례를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해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로 한번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특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적정 기술은 뭐가 있을까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